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의 ODA 제도가 체계화되어 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AC 가입 이후 2010년대에 진행된 주요 ODA 정책과 향후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07년의 정책 문서인 ODA 중기 전략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를 ODA 기반 조성 단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원조의 선진화 추진 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단계 시작을 앞둔 2010년 10월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그 추진 방안으로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선진화 방안은 수립 과정에서 2008년 DAC가 공고한 사항들을 고려하였습니다. DAC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5개 분야에서 17개 항목을 공고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증여와 양화성 차관의 주관 실시기관이 별도의 원조 전략을 세워 별도로 사업을 수행하고 별도로 평가를 함에 따라 야기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진화 방안은 3대 선진화 전략으로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원조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강화를 제시했으며, 그중 주로 원조 시스템 개편 부분에서 DAC의 공고를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여와 양화성 차관을 통합한 지역별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던 중점 협력국을 26개국으로 통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증여의 경우 19개국을 중점 협력국으로, 49개국을 일반 협력국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었고, 양화성 차관의 경우 16개국을 중점 협력국으로, 48개국을 일반 협력국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증여는 19개국, 양화성 차관은 11개국에 대해 국가 지원 전략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동일한 국가에 대해 서로 다른 국가 지원 전략이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선진화 방안은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11개국,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콩고 등 8개국,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등 4개국, 중동과 CIS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등 2개국, 대양주에서는 솔로몬 군도를 통합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통합 국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개최된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선진화 방안을 구체화한 계획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년 간격의 기본계획 수립은 2010년 1월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원 배분 계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1차 기본계획이 기획재정부의 계획안과 외교통상부의 계획안을 합쳐놓은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성 과정에서 서로의 안을 조율하는 절차가 있었겠지만, 아직 증여와 양화성 차관을 통합하여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한국 정부에 축적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기본계획은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대로 2012년까지 26개 모든 중점 협력국에 대해 통합 국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에 베트남 등 3개국에 대해 통합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2011년에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2012년에 라오스 등 12개국에 대해서도 통합 지원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후 통합 지원 전략은 국가협력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어로는 Country Partnership Strategy를 줄여 CPS라고 흔히 부릅니다. 당초는 2010년부터 시작해 2012년까지 26개국에 대한 CPS를 모두 작성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1년씩 늦춰져 2011년에 3개국, 2012년에 11개국, 2013년에 나머지 12개국에 대한 CPS가 작성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2011년 작성된 것 중 하나인 베트남 CPS를 보겠습니다. 표지의 작성자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되어 있고, 베트남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작성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모두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베트남의 개발 환경, 2장 베트남 국가개발 전략 및 분석은 수원국인 베트남에 대한 이해입니다.
3장 한국의 대베트남 지원 현황은 현상에 대한 평가이고 4장부터 5장까지가 본격적인 중기 협력 전략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6장 성과관리 방안, 7장 베트남 ODA 관련 고려사항, 8장 전망입니다. 4장 한국의 대베트남 협력 전략을 보면 베트남이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시키는 3개 중점 분야로 환경, 기술, 직업 훈련, 교통 인프라가 선정되었습니다. 5장 이행 전략에서는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강조되었습니다.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연합하여 베트남 기획투자부 등과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증여사업과 양화성 차관사업 사이의 연계도 강조되었습니다.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5년 11월에는 제2차 기본계획이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따로따로 작성했던 제1차 기본계획과는 달리 제2차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통합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종합전략 수립 기능과 실질적인 조정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 당시 약 2년이 소요되었던 국가협력 전략 작성은 제2차 기본계획 시에는 기본계획이 발효되는 2010년 말까지 전체 24개 중점협력국에 대해 완료되었습니다. 중점협력국의 수가 제1차 때보다 2개국이 줄어든 것은 2013년 OECD 동료평가 시 수를 줄일 것을 공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열린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원조 실적이 부진했던 솔로몬 군도 등 5개국을 제외하고 미얀마 등 3개국을 추가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는 국가협력 전략과 관련한 향후 과제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원국의 현황을 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에 입각한 전략이 수립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원국을 면밀히 분석한 근거를 토대로 명확한 개발 목표와 효과적인 지원 분야 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 원조의 양적인 측면을 OECD 통계를 활용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0년 달러 가격 기준으로 2010년 약 13억 달러였던 한국의 ODA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1.9배로 늘어난 약 25억 달러가 됐습니다. GNI 대비 수치는 2018년부터 ODA 기준이 바뀌어서 2017년까지만 비교할 수 있는데 2017년 0.14%로 2010년에 0.12%보다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원조의 구성은 2000년대와 비슷했습니다. 양자간 원조의 비율은 75%로 약간 늘었고 양자간 원조 중 증여의 비율은 62%로 2000년대와 같았습니다. 아시아의 비율이 63%인 것도 비슷한데 아프리카의 비율은 13%에서 24%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상위 5개 지원국은 2000년대와 비교하면 2개 나라만 남았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탄자니아의 순서였습니다. 아시아 4개 국가들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중점 협력국이었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2기 중점 협력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보면 2010년대에는 대체로 6대4의 비율로 비구속성 원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대에 진행된 주요 ODA 정책과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ODA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